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간밤 시장 상황 전해주세요. 네, 부채 한도 협상이 미지수로 치닫게 되면서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이 독일의 닥스 지수가 0.12%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프랑스 파리의 카크 지수는 0.16% 하락한 가운데 영국의 FTSE 지수도 0.34%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살펴보시면 0.02%로 소폭 밀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4,31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점점 더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불확실성 그리고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지면서 유럽 증시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0.82% 하락한 70.5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변동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 WTI 가격이 0.35%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유가까지도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70달러 선에 간신히 머무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연결하는 동안에 이 원유 선물 가격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유가가 예상보다 약했던 중국의 수요에 하락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홈디포의 부진한 분기 실적과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으며 다우지수가 1%, S&P 500은 0.6, 나스닥은 0.1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택건설 자재 판매 업체 홈디포가 예상을 밑도는 매출을 발표하고 연간 매출 증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2% 넘게 하락한 점이 시장에 부담을 가했는데요.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의 협상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하루였는데요.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침체가 촉발될 수 있다면서 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부채 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형 IT 기업과 반도체 업종이 강보 압세를 보였던 반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에너지 업종을 비롯해 유틸리티와 기초 소재, 건설, 헬스케어 등 대부분이 하락했으며 미 국채 금리가 일제히 반등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상승한 3.55%의 거래를 마쳤고 달러 인덱스는 0.2% 상승했으며 증시의 공포지수인 VIX는 5.7%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로는 연방공정거래위원회 FTC가 대형 제약사 엠젠에 280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 업체 호라이전 테라퓨틱스 인수에 재송을 걸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뉴스로 엠젠이 2.5%, 호라이전이 14%의 폭락세를 보였고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더웨이가 9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지분 매입 공시를 한 데 따라 크레딧카드 발급 업체 캐피털 파이낸셜의 주가가 2% 상승했으며 증권사 BOB의 매수 추천에 힘입어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코프는 오늘 2.7%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버팀목인 지난 4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신차 수요 증가와 온라인 주출 등에 힘입어 1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0.4%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성모협에 따르면 지난주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4%가 증가했고 직전월인 올해 3월에 마이너스 0.7% 큰 폭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전망치였던 0.8%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소비가 미국 경제를 여전히 떠받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면밀히 관찰하는 유일한 서비스 부분인 외식 매출이 호조를 보였는데요. 바와 레스토랑 등 외식 매출은 0.6%가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으로 늘어났으며 식당의 판매는 경제가 건강하고 미국인들이 직장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6%가 증가했으며 특히 잡화점이 2.4%, 소매점이 1.2, 헬스케어 소매점이 0.9, 식음료 서비스가 0.6% 등으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스포츠와 음악, 책 소매점이 마이너스 3.3%, 주유소 마이너스 0.8% 등은 소비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EU 회원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난 4월 유럽 의회가 마련했던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 즉 마켓인 크립토 에셋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이 법안은 1년 이내에 발의될 예정으로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의 투명성, 암호화폐의 공시 의무, 내부자 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 감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EU의 27개 회원국에서 암호화폐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의 발행, 거래 및 보호 목적의 사업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2026년부터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거래액과 관계없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해 회원국이 서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규칙을 개정하는 이른바 행정 협력 지침인 DAC8도 포함이 됐는데요. 암호화폐가 부유층의 과세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이들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과 교환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 이끄는 퍼싱 스퀘어 캐피탈이 1사분기 중 11억 달러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뉴스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가 오늘 2.5% 상승해 119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동종 IT 업체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이들의 서류에 따르면 펄싱 스퀘어 캐피탈은 1사분기 중 11억 달러의 알파벳 지분을 신규 매입했고 이것은 1,000만 주가 넘는 알파벳 지분으로 약 220만 주의 알파벳 클래스 A주와 810만 주의 알파벳 클래스 C주를 매입한 것으로 1분기 중 펄싱 스퀘어는 로즈 컴퍼니, 힐튼 월드와이드, 스포틀렛 멕시칸 그릴의 보유 지분은 줄였고 반면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넷의 지분과 커네디언 퍼시픽의 지분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4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40만 건의 착공과 143만 8천 건의 건축 허가 건수이며 이어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시스코 시스템즈를 시작으로 타겟 코퍼레이션, TJX 컴퍼니, GTO 엑스프레스, 테이크2 인터액티브, 잭인더박스, 트립닷컴, 호킨스 잉크, 무트반 홀딩스, 비아셀 잉크, 윅스닷컴 LTD, 그리고 시놉시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일정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었지만 2480포인트 선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이 전기전자 섹터에서 반도체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4%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4% 넘게 올랐습니다. 네,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시면 4.63% 오른 94,40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9거래일 만에 9만 원 선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 개장 직후에 갭상승 출발을 한 이후부터 이 상승권에 잘 머물러주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고 강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의 하단을 방어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줬는데요. 여기에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중심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끝나간다는 분석과 함께 마이크론의 주가가 6% 넘게 급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까지 훈풍이 도달을 했는데요. 이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이렇게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까지도 반등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바닥론이 제기가 되고 있고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호재로 작용이 됐다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1.4% 오른 65,400원 구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 삼성전자는 이렇게 65,000원 구간을 라인으로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사이에서는 3.2%가량 하락률을 나타냈지만 최근 이 반년 동안의 흐름 자체는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선방을 했다면 그 전까지 선방을 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일제히 다 하락을 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까지도 2%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부터 면밀하게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의 주가입니다. 2.64% 하락하며 202,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점점 갈수록 탄력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 현대차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기도 했던 그런 종목인데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오며 이렇게 2%대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전일 시장에서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했고요. 개인은 6거래일간에 팔다가 홀로 어제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아의 주가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3% 밀려나면서 87,3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점점 갈수록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기아와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기아를 매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고요. 현대모비스가 2% 하락한 225,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주가 양상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시장에서는 또 실적 키워드를 안고 있는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음식료품 섹터 들어가 보시면 농심이 7.98%로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여기에 이어서 빙그레도 6.43% 급등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공통된 키워드였는데요. 여기서 농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의 주가 7.98% 오른 426,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 이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3년간의 흐름 보시면 수익률이 30%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년간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3.5%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흐름도 이 수익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플러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농심은 장중에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 늘어났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638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의 추정치가 456억 원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출액도 17% 증가한 8,60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라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가 되면서 증권가의 평가도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이렇게 호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8%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빙그레도 6.43% 상승을 하면서 48,8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역시나 1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02.7% 성장하면서 이 주가의 상승세를 주도를 했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2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매출액도 14.8% 증가했는데 이렇게 빙그레가 호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에는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설탕 등 주 원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잘 반영이 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또 나타났습니다. 소폭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눈에 띄는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올랐다는 것에 의미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5.76% 오른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2.46% 오르면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조정을 많이 받은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간략하게 주가까지만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2.46% 오른 22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변동성은 상당히 컸다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는 5.76% 오른 55만 1천 원 구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가운데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한 주간의 흐름 그리고 한 달간의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파란색 불을 켜내고 있다는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 이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소부장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원익 IPS 3.51% 상승했고요. 또 하나 마이크론이 4.67%, 유진테크가 2.37% 오른 가운데 나머지 관련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 움직임 나타냈고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는 이 서비스 섹터 쪽에서 게임 관련 종목들이 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보시면 위메이드가 5.96%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46,250원의 거래를 마친 가운데 장 후반부에 갈수록 탄력이 약간은 둔화가 됐습니다만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 하나로 위메이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불거졌었던 코인 리스크가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 포인트 잡아보실 때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오위즈도 4.37% 오르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머지 서바이벌 생존의 땅이 글로벌 정식 출시를 했다는 소식이 작용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로 엔터주들 살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역대급 실적을 거뒀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20.84%로 강세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11만 5,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국내 1위 엔터 기업인 하이브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국내 상장 엔터사 가운데 가장 다양한 아티스트 팬덤과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늘어났고요. 1,180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영업이익은 420억 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9%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거둬들인 영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글로벌 증시 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